전쟁 시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러시아의 심장부,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명을 노린 이 사건이 러시아 전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저희가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멀리서 벌어지는 그냥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모스크바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뉴스로는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서 그 자세한 내막이 참 궁금합니다. 네, 지난 12월 22일이었죠. 모스크바의 야사나바 거리라는 곳의 한 주차장에서 자동차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폭탄 테러요? 네, 이 테러로 러시아의 장성 파닐 자고바로프라는 중장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야사나바 거리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이곳이 아주 중요한데요. 러시아의 심장인 크렘린궁에서 차로 불과 20분 거리입니다. 20분 거리요? 와, 정말 코앞이네요. 그렇죠. 군사적으로 보면 최전방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마당과 같은 곳이죠. 저희가 흔히 레드존이라고 부르는, 즉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레드존이요? 네, 그 철옹성 같던 모스크바의 안전 신화가 그냥 와르르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표적이 된 인물, 그 파닐 자고바로프 중장, 사실 좀 이름이 낯설거든요? 왜 하필 이 사람이 표적이 된 건가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방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푸틴의 그림자 사령관 또는 더러운 일 전문가로 불리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림자 사령관, 더러운 일 전문가라. 별명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네, 공식 직책은 작전훈련본부장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에 보낼 군인들을 어떻게 싸우게 할지, 그리고 점령지 주민들을 어떻게 다룰지 이걸 가르치는 교육의 총책임자였던 셈입니다. 아, 교육 총책임자. 근데 그 교육 내용이 문제였죠. 우크라이나의 부차나 마리오폴 같은 곳에서 벌어진 민간인 대상 잔혹행위 있지 않습니까? 네, 끔찍했죠. 바로 그 전쟁 범죄들의 배후 설계자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직접 총을 쏜 병사는 아닐지라도 그 병사가 죄책감 없이 방아쇠를 당기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그 정도의 인물이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크렘린 바로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의 충격이 정말 엄청났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수사위원회와 검찰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네. 초기에는 이걸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했어요. 뭐 개인적인 원한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무기 거래에 연루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이죠. 아, 국가 안보가 뚫린 게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덮으려고 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통할 일 없죠. 특히 레드존 피격 시에 발동되는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이요? 네. 이런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면 규정상 푸틴 대통령과 최고위 참모들은 즉시 모스크바 지하에 있는 비밀 벙커로 대피해야 합니다. 2차 공격이나 쿠데타 시도를 의심해야 하니까요. 아,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벙커로 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프로토콜이 작동해야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의 핵무기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지도자가 자기 수도 한복판에서 터진 폭탄 때문에 지하로 숨어야 하는 상황. 이건 러시아라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깊은 공포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존심에 정말 큰 상처를 입었겠네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대담한 공격을 감행한 걸까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능성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국경과 도시 감시망을 전부 뚫고 모스크바 중심부까지 들어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야말로 러시아의 안보 시스템에 완전히 뚫렸다는 뜻이고, 이건 뭐 국가적인 망신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바로 러시아 내부 세력의 소행, 즉 내부 반란일 가능성입니다. 내부 소행이요? 네,
군 내부의 경쟁 파벌이라든지 아니면 정보기관, 예를 들어 FSB 같은 곳에서 자신들의 실패를 덮거나 권력 다툼을 위해 자고바로프를 제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FSB라면 연방보안국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훨씬 더요. 왜 그런가요?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스템이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어쩌면 붕괴의 신호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 시나리오네요. 그렇다면 한 명의 장군이 사망한 이 사건이 앞으로 전쟁과 러시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절대로 그냥 장군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적 그리고 전략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심리적인 효과요? 네. 이건 러시아 지휘부 전체의 머리 위에 뭐랄까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아요. 아, 당장 모든 러시아 장군과 고위 관료들은 매일 아침 차에 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겠죠. 혹시 내 차에도 하는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런 공포는 그냥 개인의 불안에서 그치지 않아요. 군 지휘체계 전체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적극적인 작전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겠군요.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몸을 사리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군 지휘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파장이 있어요.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년간 러시아 국민에게 약속했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러시아 뭐 이런 걸까요? 바로 안전과 안정이었습니다. 90년대의 그 혼란을 끝내고 적어도 모스크바의 당신들은 테러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무언의 사회적 계약이었죠. 아, 사회적 계약.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계약이 깨졌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전쟁은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나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집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 안전이라는 믿음이 깨지면 충성심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점이 푸틴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특히 러시아의 권력 엘리트들이나 부호들,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거든요. 계산적인 관계라는 거군요. 그렇죠. 푸틴이 자신들의 안전과 부를 보장해 줄 거라는 계산하에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장이 흔들린다. 그럼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시작하겠죠. 충성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겠네요. 네,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비밀리에 다른 세력과 접촉하고 심지어는 푸틴을 대체할 새로운 권력자를 물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부의 적과 싸우는 동시에 이제는 내부의 잠재적인 배신자들까지 의심하고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전선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선에 보낼 자원과 에너지를 내부의 적을 색출하고 자신을 지키는 데 쏟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모스크바의 한 주차장에서 피어오른 그 연기는 이제 전쟁이 러시아의 안방까지 들어왔으며 크렘린의 그 누구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 폭발은 단순히 한 명의 전범을 심판한 사건을 넘어서 푸틴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내부의 불신과 공포를 정확하게 타격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행이든 아니면 내부의 소행이든 그 결과는 러시아 시스템의 균열을 가속화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문 앞에서 심판을 받은 자고바로프 후장군의 최후는 어쩌면 전쟁 범죄는 지위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군사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누가 그를 죽였는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견고해 보이던 성벽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 그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국제정세에 관심 많은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쟁 시사 채널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깊이 있는 군사, 정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